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고모가 제 손자리를 가지고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고모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오빠, 영주한테 아주 기가 막힌 손자리가 들어온 거 있지? 뭐? 손자리? 누가 소개해줬는데? 그 뭐냐, 우리 동네에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나랑 친하게 지낸다던 그 사람 말이야. 그이가 시댁에 돈도 꽤 많고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 돈이야 우리도 꽤 있는데. 그런 집이야 널리고 널렸구만. 뭐가 기가 막힌 손자리야. 내가 돈만 많다고 기가 막힌 손자리라고 하겠어? 그 사람 시댁 조카라는데 서울대 박사까지 하고 무슨 연구직에 근무를 하고 있다잖아. 뭐? 서울대 박사?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이만하면 아주 기가 막힌 선짜리 아니겠수? 그렇네.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고모의 말에 아빠의 표정이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입니다.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시작해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도 사고 여기저기 투자한 게 대박이 나는 바람에 재산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이었는지 부모님, 특히나 아빠는 배움에 대해 약간은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남매의 공부에도 남다른 열성을 보였고요. 덕분에 남동생과 저는 명문대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욕심은 끝이 없었는데요. 사위나 며느리 또한 명문대 출신이 들어오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고모가 서울대 박사 출신이라고 하자 아빠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뒤 고모가 소개해준 그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는 외모도 수수했고 성격도 보통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남자도 제가 싫지는 않았던 모양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기에 저도 싫지만은 않았는데요. 제게 모든 걸 다 맞춰줬다고 할 정도로 남자는 제게 정말 잘했거든요. 우선은 매일같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으니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와 저는 정식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귄다고 하자 아빠가 제일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사귀고 3달이 지났을 무렵 남친을 집에 초대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친 또한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아빠의 비위를 잘 맞춰줬고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빠가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기에 서둘러 상견례까지 했는데요. 남친 집은 대대로 박사 집안으로 돈이 많진 않았지만 집안 자체가 머리가 좋은 모양이었어요. 집안에 서울대 출신도 여럿 있었으니까요. 남친 부모님 또한 명문대를 졸업하셨다고 했고요.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이 화색이 돌았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결혼 준비를 우리 집에서 하는 걸로 하고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아빠가 우리 둘을 앉혀놓고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땡땡동에 있는 그 상가 건물 말이다. 그건 네 앞으로 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세 받아서 살림에 보태도록 해. 땡땡동의 상가 건물? 결혼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중에 한참 나중에 줘도 되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 넌 생각이 있어 없어? 네 남편이 서울대 박사 출신에 잘 나가는 연구원으로 있는데 꿀려서 되겠어? 그니까 남편이 돈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게 네가 내조를 잘하라 그 말이야. 아빠, 누가 보면 난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인 줄 알겠네. 나도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를 박사까지 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그것도 그래. 너도 앞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나 더 해.
그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새까지 합하면 둘이 사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을 거다. 아빠가 굳이 상가 건물을 제게 주겠다고 했는데요. 아빠는 남친이 정말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친 또한 아빠한테 참 잘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남친 집 장롱에 처박혀 있던 서울대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아빠에게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점퍼를 받아든 아빠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아빠는 그 점퍼를 안방에 걸어두고는 뿌듯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플 지경이었는데요. 우리 남매가 서울대에 못 들어가서 그렇다는 죄책감마저 들었으니까요. 남친은 직업이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종일관 모든 것을 챙겨주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나 잘했거든요. 암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그 일은 아빠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빠 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아이고, 김 사장이 어쩐 일인가? 혹시 상가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우리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국수집 김 사장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국수집 김 사장님은 평소 우리 아빠와 각별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국수집 김 사장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하네요. 사장님, 잘 지내시지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서 나이가 제일 어린 제가 어렵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니. 저기 그게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사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상가들은 다들 세를 올리는 동안 사장님은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랬지.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나도 워낙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없는 사람들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 근데 뜬금없이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건가? 그때까지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아빠가 사장님께 다시 물었다는데요. 김 사장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잖아도 다들 사장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니 더욱 확신이 듭니다. 역시나 사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말을 해보게나.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다 돌고 다녔습니다. 젊은 남자?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 젊은 남자 말로는 곧 사장님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내 사위 될 사람? 우리 박사 사위를 말하는 거구만. 우리 사위가 서울대 박사 출신이잖나. 가만히 있어봐라. 근데 우리 사위가 왜 상가 건물을 돌아다녀? 저기 그게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라 가게에 일일이 들어와서는 이제는 자기가 이 상가 건물주라고 하면서 재계약 순서대로 그동안 안 올렸던 가게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게세를 올려? 누구 맘대로? 순간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사장님께서 따님 이름으로 상가를 넘길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사위인 자기가 사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세를 올려받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해줬다는데요. 김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남친이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이 상가 건물주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가게세를 올리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상가 건물 사람들이 술렁인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그 사장님이 아빠에게 연락까지 해서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 가게세를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 다들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거기다 그 젊은 사람이 진짜 사장님 사이가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기도 했고요. 김 사장,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게나. 아마도 무슨 착오가 생긴 것 같구만. 남의 아빠가 전화를 끊고는 남친과 저를 함께 불렀습니다. 내가 상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상가 사람들 말로는 자네가 내 사위라고 하면서 가게세를 올리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네,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로 가게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고? 가게세는 아빠가 절대 손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많이 놀란 채 아빠와 남친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제가 놀란 표정이 역력해 보이자 남친이 눈치를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기,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 상가 사람들이 너무 거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한 것 뿐입니다. 아버님이 워낙 돈만 버시느라 잘 모르시나 본데 말도 안 되는 가게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제대로 관리 좀 해볼까 해서 말한 것 뿐입니다. 남친이 뭐가 대수냐는 듯이 아빠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상가세는 올리지 말라고 우리 딸한테도 말은 왔었는데 자네는 그 얘기를 못 들었나? 아닙니다.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최소한 주변 시세에 맞춰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네가 없이 사는 서름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나는 겪어봐서 그 서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여기 상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이네. 국수집 김 사장도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돈보다 중요한 게 아주 많게 마련이야. 난 세상 살면서 적어도 고약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네. 이제는 자네도 우리 집 사람이 되니까 그래줬으면 좋겠구만. 아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남친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의 얼굴에 불만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곧 남친이 아빠에게 말을 했거든요. 아버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라는 게 능력대로 빈부의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제가 그 상가세를 올리겠다고 하자마자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쪼로로 이르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껏 편하게 살았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조금 힘들게 생겼으니까 오히려 불평불만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이고요. 그거야 내가 가게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을 해놨었는데 갑작스레 올리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다들 놀라서 그런 거 아니겠나? 난 그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되는구만. 아빠가 계속해서 남친을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다시 한번 썩은 미소를 짓더니만 아빠를 무시하듯 말했어요. 아버님, 이래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고졸이다 보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내가 우기면 봐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가 사람들이 아버님께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럼요. 제 생각은 굳건합니다. 요즘 세상에 가족도 아닌데 누가 그런 거 다 봐줘가면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게 다 아버님을 어리숙하게 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 감히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상가 주인한테 불만을 제기합니까?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남친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아빠의 얼굴도 덩달아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쉰 채 남친에게 말을 했고요. 자네 내 말 잘 듣게 해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자네 생각은 변함이 없어 보이는구만. 아버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호구 소리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버님을 착하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빈말이다 그 말입니다. 경제학 박사인 제가 시장 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틀린 거 하나 없을 겁니다. 알겠네. 그럼 나도 생각해 볼 테니 우선 돌아가 있게나. 알겠습니다. 이번 참에 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세를 얼마나 올릴지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경제학적 시대대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남친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해대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친 자신이 서울대 박사라는 것을 빌미로 아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어깨에 힘까지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소름이 끼쳤는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친은 돈이 없다며 모든 것을 제게 미루기 일쑤였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친이 돌아가자마자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쉰 채 제게 말했어요. 우리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어? 그럼 파혼이라도 하란 말이야?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져서 말이다. 근데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국수집 김 사장이 울먹이다시피 전화를 했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직까지도 심장이 두근거리는구나. 어느새 아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상가 사람들의 집안 사연을 다 알고 있을 만큼 관심도 많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자 노력도 많이 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상가 사람들에게 평판도 많이 좋은 편이었고요. 그랬으니 냉혈한 같은 남친과 아빠가 전혀 맞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놀라긴 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번 일 겪고 보니까 학벌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서울대 박사 출신이라고 해봤자 하는 행동은 아빠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잖아. 난 서울대고 박사고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보다 고등학교 나왔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줄 아는 아빠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니까 아빠 괜히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란 말이야. 맞구나. 이 얘기 들어보니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구나. 많이 배웠다고 다가 아닌 거야. 이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건 교육으로도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렇잖아. 내가 잘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있잖니. 사람이 너무 차갑기만 하잖니. 말하는 내내 얼굴에 냉소가 가득하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 사실 아까 잠시 잠깐 머릿속이 멍하더라니까. 이게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서 그런 거야.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닌데 말이야. 아까도 봐봐. 다른 사람들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 사실 나도 나 몰래 그러고 다녔다고 하는 순간 정이 뚝 떨어졌어.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오히려 잘 된 것 같기도 해. 제가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결혼 전 남친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 뒤 저는 남친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헤어짐을 통보하자마자 남친이 마치 미친 사람 마냥 화를 냈어요. 뭐야, 결국 너도 그 사람들 편을 들겠다는 거야? 이러니까 결혼을 할 때 집안을 보라는 말이 있는 거야. 뭐?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냐? 그냥 딱 봐도 각이 나오는구만. 너라도 네 아버지를 말렸어야 맞는 거지. 그래도 넌 서울대까지는 아니어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 근데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을 수가 있냐? 이건 말이야. 그냥 딱 봐도 돈은 많고 못 배운 졸부들이나 하는 짓이야. 지금 말 다 했어? 졸부라니. 내가 보기엔 네가 하는 행동이 더 치졸해 보여. 어쩜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못돼 처먹을 수가 있는 거야? 상가 사람들, 우리랑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우리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암튼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 전 남친이 바로 따라 일어나며 한껏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나도 무식한 졸부 집안은 딱 질색이니까. 라며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 뒤 전 남친과 저는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고모가 찾아와서 전 남친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저기 말이야, 그쪽에서 다시 결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넌 다 끝난 얘기를 뭐하러 하고 앉았어? 물론 나도 우린 마음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긴 했지. 근데 말이야, 그쪽 집안에서 아주 애걸복걸 하더라고. 고모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물었고요. 아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지 잘났다고 가더니만. 내가 들어보니 너랑 헤어지고 여기저기 선을 보러 다닌 모양인데 선자리에 나오는 여자들한테 지가 서울대 박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40평대 이상 집을 해오라고 하질 않나. 상가 정도는 해와야 하지 않냐면서 그렇게 강짜를 부렸다지 뭐니. 한마디로 그때 오빠가 상가 건물을 준다 뭐한다 그래놔서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러고 다닌 모양이더라고. 결국에 여자들이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고 말이야. 그렇게 다 따져보니까 네가 간절하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더구나. 너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란다. 그래서 내가 꿈깨라고 했어. 어디 거지 주제에 귀한 내 조카한테 달라드냐고. 오빠, 나 잘했지? 그래. 오랜만에 아주 속이 시원하구나. 잘했다, 잘했어. 사실 말이야. 난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서울대 박사 출신이라는 말만 듣고 좋아서 소개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가 그 레스토랑 사장한테도 막 난리를 쳤다니까. 고모가 미안한 듯 제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 전 남친이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오기도 했지만 아빠가 그냥 내쫓아버렸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빠도 더 이상 학벌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답니다. 역시나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